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을 현실로 채널 운영자 윤성희입니다. 예, 오늘은 아름다운 삶, 품 있는 마무리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서 웰다잉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연명의료법에 대한 영상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종동 전문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명의료법에 대한 내용을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강사님,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고령군에서는 찾아가는 연명의료법 교육을 많이 하셨죠? 네, 그때의 실적은 어땠나요?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몇 명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하셨는지요? 희망자에 한해서 해주신 분이 현재까지 한 300명이 좀 넘습니다. 네. 국민들로부터 홍보가 많이 된 듯 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저희에게 지금 연명의료법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분들이 강의를 많이 요청해 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찾아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회장님께서 비대면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영상 강의를 해주셨으면 하고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웰다잉협회 고령군 지회장을 맡고 있는 최종도입니다. 오늘은 웰다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웰빙이란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을 흔히 우리는 웰빙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품있게 잘 살아가는 것을 웰에이징이라고 또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웰다잉, 아름답고 품있게 인생 마무리가 곧 웰다잉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흔히 식물인간으로 3년도 살고 5년 그 이상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아무리 치료를 해도 소생가망이 없고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우리는 계속 치료를 해야만 됩니다. 그 누구도 보호자나 의사 마음대로 치료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치료비로 다 탕진하고 나면은 남은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생긴 법이 웰다잉 법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죠. 이 사람들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일들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웰다잉 법이 생겼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박수를 보낼 일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웰다잉 법이 뭐냐? 소생가망이 없는 환자를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이 곧 웰다잉 법입니다. 이 웰다잉 법이 언제 생기느냐? 지금부터 한 4년 전인 2016년 2월 달에 국회에서 발의해서 법안이 통과돼서 공표 후 2년이 지난 다음에 2018년 2월 4일부터 이 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원 중에 환자가 심장이 멎으면은 심폐소생술로 환자를 더 살려놓고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또 소생가망이 도저히 없는 말기암 환자에게도 항암제를 투여하고 백혈병 환자에게 혈액투석을 하고 이렇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웰다잉 법으로 인해서 이 연명치료들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웰다잉 법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그 일정한 요건이 뭐냐면은 사전 연명 의료 이항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에 자필로 반드시 자필 써야 됩니다. 써서 등록기관의 상담사를 통해서 작성해서 등록해두면 법적인 효력을 볼 수 있는데, 그 등록기관이라는 게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둔 것을 말합니다. 저희 대한웰다잉협회 고령군 지회에서도 민간 등록기관으로서 현재 300명이 넘는 희망자를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178개의 건강관리공단 지사에서 사전연명 의료이양서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민간단체인 웰다잉 고령군 지회와 기관으로는 보건소가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치료는 중단하더라도 최소한의 영양은 공급합니다. 또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혈액투석 같은 이런 것은 안 하더라도 최대한의 의료 서비스는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이렇게 죽음을 우리가 당했습니다. 이제는 살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맞이하는 죽음이 돼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왜 죽을까요? 태어났기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죽는다. 여기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혼자 죽는다. 사고사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세 번째,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또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언제 죽을지 모른다. 두 번째,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옛날에는 우리가 임종을 어디서 했습니까? 자기 집 안방 아랫목에서 대부분 임종을 했어요. 밖에서 죽게 생겼으면은 집으로 모셔다가 집의 아랫목에서 임종을 하도록 했죠. 지금은 어디서 임종을 합니까? 병원, 응급실, 요양원 이런 데서 대부분 지금 임종할 사람이 많죠. 오죽하면 요양원 침대를 심판 고래장에 갑니까? 세 번째,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수명이 다해서 죽을지, 병들어서 죽을지, 사고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다 예일 수 없이 반드시 죽기 때문에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신이 또렷할 때 사전 연명 의료이양서를 작성해서 국가기관에 등재해 두면은 이럴 때는 환자 자신도 품위 있는 인생 마무리가 될 것이며 남은 가족들에게도 최소한의 도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